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7번째 시험이었던 지난 2020년 9월 21일 날 진행된 CS 리더스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이 영상이 마지막이죠. CS 실무론 저희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론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회의의 명칭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회의에 대한 명칭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좀 봐야겠죠. 대면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형식적 모임이다 라고 나와요. 자, 일단 이 키워드만으로도 답은 나옵니다. 대면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형식적 모임이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딱 떠오르는 명칭은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그죠? 비형식적 모임이다. 주로 교육 목적을 띤 회의로서 30명 이하의 참가자가 어느 1인의 주도하에 특정 분야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뒤에 있는 30명 이하 저 참가자라든가 저런 부분을 키워드로 잡으시게 되면 다른 것과 혼동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면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형식적 모임이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딱 답은 세미나입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명칭을, 회의의 명칭을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시 참가 업체에 의해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의 전시 모임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전시 모임이에요. 이거 우리가 전시회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회의 분야의 용어가 뭡니까? 컨벤션입니다. 공개 토론회로서, 자, 이 공개 토론회로서라고 나오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청중의 질의, 질문 기회가 적어요라고 얘기가 되면 심포지엄이에요. 하지만 공개 토론회로서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 질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가 되면 그건 포럼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심포지엄과 포럼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판매자가 자사의 상품을 전시하는 형태. 판매자가, 아까 전시회는 전시 참가 업체라 그랬고 이번엔 판매자예요. 판매자가 자사의 상품을 전시하는 형태. 그러면 이걸 우리가 트레이드 페어, 무역 박람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보기만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뭐 심포지엄과 포럼이 주된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경향을 보였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자,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8대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옵니다. 뭐 일단 뭐 케네디 대통령이 떠오르는 소비자 4대 권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도 현재 소비자 8대 권리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씩 볼게요. 1번, 어떤 경우에도 소비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소비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자, 이건 뭐예요? 네, 8대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 보기가 답이었었죠. 자,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8대 권리는 좀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5번. 뭐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뒤에 있어요.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 다음에 거래 조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뭐 단체를 조직하고, 소비자 단체겠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포함해서 나머지 4가지도 지금 같이 불러드렸습니다. 요 8대 권리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좀 뭐 암기라고 하는 게 뭐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암기 필드를 기반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시험 문제풀이에 대한 걸 준비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조금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마치 법조문을 다 외워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밑에도 나와 있지만 보기 밑에 소비자기본법 제11조 광고의 기준이에요. 저희가 이래서 이거 수업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밑에 있는 법조문들에 대한 거를요, 뭐 번호로 매겨져 있거든요. 뭐 큰 글씨 또는 그 다음 글씨 뭐 이래가지고 크기 해가지고요. 그 앞에다가 숫자를 매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부 구조에 하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 중에 어떤 건 보셔야 되고 어떤 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보기를 좀 봐요. 국가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밑에 가면 큰 번호 1이 나옵니다. 무엇 무엇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저 앞에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용도, 성분, 성능, 규격 또는 원산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 문제에서만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네, 품질 보증 기간입니다. 품질 보증 기간을 굳이 광고하는 때에 저기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성분, 성능, 규격 또는 원산지. 자, 이게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에 있네요.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소비자기본법 제11조 광고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라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땐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소비자 단체의 취소에 관한 조항에서 취소입니다. 취소. 소비자 단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는 등록제인지 허가제인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는 네,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등록하면 다 받아들여 줍니다. 물론 거기에 맞아야겠죠. 일정 포맷에. 자, 그러면 보기를 좀 볼까요? 누구누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라고 나와요. 자, 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곳이 공기관이 두 곳이에요. 두 곳인데 뭐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공기관이라고 할게요. 이 두 곳인데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나와요. 일단 한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곳은 어디겠냐는 거예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디예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이 법조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암기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놓고 괄호를 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괄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괄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3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3월 결국 90일이란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물어보는 두 곳 중에 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암기 필드를 깔고 있습니다.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 중 재정 및 금융, 진료 및 건강 정보, 직장 및 직위, 근무 평가, 각종 시험 평가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지금 식별 정보라고 나오는데요. 재정 및 금융, 진료 및 건강 정보, 직장 및 직위, 근무 평가, 각종 시험 평가 정보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무조건 다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죠? 그러면 하나씩 봐요. 1번 개인에 대한 호칭, 이게 호칭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2번 개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 이게 특성일까요?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근무평가라는 게 조금 들어가기가 그렇죠. 그리고 각종 시험 평가 정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특성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3번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기호. 저건 식별기호는 아니죠, 분명히. 그럼 4번 특정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 자, 이게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5번 특정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감정 등. 자, 의견이나 감정은 나타나는 건 없어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기본서에 이 내용이 특정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 가지 교재를 봤었는데 이건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다음번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해당 문제에 대한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재 외의 기출문제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차라리 문제에 나오는 저 키워드들을 가지고 정답과 연관을 져서 연결을 해서 기억하시는 것도 다음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한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고유 식별 정보의 범위. 자, 고유 식별 정보라고 나옵니다. 고유 식별 정보라는 거는요. 이 사람이 딱 이 사람입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한 네 가지가 있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자, 이 네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고유 식별 정보입니다. 자, 이렇다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건 네,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이 문제에서 잘 보시게 되면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작될 때 보면 법인 정보는 개인정보 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쉽게 해서 이 바운더리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아마 여러분 보시는 기본서 내용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끌고 와서 생각해 보셔도 해당하지 않는 거를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괜찮다, 나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고유 식별 정보 네 가지를 그냥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30조라고 나옵니다. 저 30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의 명확성 때문에 써주는 겁니다.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나와요. 처리 방침.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1번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자, 목적 같은 경우 있어야 됩니다. 2번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당연히 있어야 돼요. 표시돼야 됩니다. 3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자,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 누구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 정보 처리를 지금 밑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것도 해당이 됩니다. 4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 저것도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걸 우리나라는 아무 명시 없이 무작정 주는 건 법에 걸려요. 5번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내역에 관한 사항. 저게 과연 미리 명시가 돼야 될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5번 내용이 위에 문제에서 제시가 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문제도 체크해 놓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 개인정보보호법 지금 세 문제 보셨는데요. 세 문제가 아마 뭐 내용이 포함된 기본서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본서에 아마 조금 안타깝게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네, 모든 법령을 다 기본서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문제와 내용 보기들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야만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체크해놓고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업교육 종류 중, 자, OJL 나옵니다. OJL 발음도 잘 안 되네요. On the job learning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 OJL에 들어가는 것,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OJL 그러면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SML이라고 부르는 자기 학습이 있어요. 흔히 저희가 수업할 때 이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합니다라고 말씀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이라고 저희가 뭐 너무 막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실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자기 학습과 실천 학습. 자, 이렇게 되면 해당하는 건 네, 지금 답을 말씀드렸네요. 액션 러닝이에요. 액션 러닝이라는 게 여기 포함되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 자, 그럼 독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독서는 OFJL에 있죠. OFJL. 흔히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게 자기개발 활동. 그래가지고 이제 독서라는 걸 저기다 넣게 되죠. 자, 직무순환 같은 경우는 OJT죠.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직무교육훈련, 네, OJT. 코칭 또는 멘토링은 어디 있는 걸까요? 코칭 또는 멘토링 1대1 방식이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코칭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OJT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OJT에 해당하는 내용. 1번 독서만 OFJL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액션 러닝과 SML 자기학습은 OJL On the Job Learning이라는 곳에 포함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문제를 위해서라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성인학습의 원리. 자, 뭐 거의 뭐랄까요? 단골 문제 중에 한 가지죠. 그죠? 다음 중 성인학습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성인학습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원합니다. 아, 맞아요.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2번. 성인학습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맞죠? 3번. 성인학습자는 알물 회피하려는 요구가 있다. 자, 알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욕구가 있다? 아니죠. 성인학습자는 알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워딩을 지금 바꿔 쓰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른 내용의 하부 요소에서 문제의 보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내는 문제가 오히려 개론과 전략론에서 보셨던 문제들과 다르게 이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바꾼다는 건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조금만 좀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4번, 5번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 9월 21일 날 봤던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물어봅니다. 하나씩 볼까요? 1번. 환경에 따른 배경 색상에 주의한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화면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하는 흰색 글씨로 쓰는 이 PT 화면 이거 잘 보시면 네, 빛이 있는 공간에서 강의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보입니다. 글씨. 이런 것처럼 환경에 따른 배경 색상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2번. 장식 효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아, 당연하죠 이거. 3번.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한다. 여기서 이 멀티미디어 기능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애니메이션 많이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요. 소리, 영상 또는 뭐 사진, 그다음에 뭐 그래픽, 뭐 또 도형, 다이어그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보면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많이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4번. 도해보다는 텍스트 사용을 통해 직관성을 높인다.
자, 텍스트 사용보다는 도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전달이 잘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마지막 문제 10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봐서 설명드리는 동안 이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시험 준비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천만다행이고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만, 난 이거 영상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분들께 팁과 함께 저희 홍보 좀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출판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입니다. 저 표지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서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 문제집은 기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건 저기에 나와 있는 기본서 내용은요, 교재 외 기출문제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있는 기본서들 중에 뭐 CS 표준교육센터 거기서 나온 교재, 가장 두꺼운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로 저희도 수업을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서를 또 만든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교재 외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했고, 총 13회차 기출문제와 분석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 분석 자료만으로도 시험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서적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 저 문제집을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죄송해요. 나는 서적보다는 파일 형태, 최근에 뭐 파일 형태로 많이들 열어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제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에요. 제 카페에 오시게 되면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때도 그 챕터별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를 구매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 뭐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료다 보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문제집 형태를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해요. 이북 형태로. 구매를 하시게 되고 등업을 하시게 되면 뭐 기출문제 분석 자료, 뭐 그다음에 챕터별 자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출제 경향, 그다음에 문제풀이의 뭐 핵심 키워드 다 보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최근 5, 6년 동안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다중 출제 문제, 핵심 문제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 드립니다. 현재 뭐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보다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적 솔루션 중엔 가장 압도적이라고 저는 뭐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집 사고 여기도 가입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 위에 있는 문제집 구매하신 분들은요,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저 문제집 구매했습니다라고 뭐 인증해 주시면 다 등업해 드립니다. 그쪽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 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